네, 2018년 9월 10일 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의 움직임과는 조금 종목들은 별도의 흐름을 좀 많이 보인 하루예요. 하지만 코스닥 증시를 주도할 만한 종목들은 시장과 비슷하게 움직인 게 많았겠죠. 아침부터 개인들이 치고 달렸습니다. 아침부터 개인들이 오늘도 월요일 되자마자 매수해야지 주말에 어떻게 또 돈을 또 구해왔는지, 나는 월요일 되면 또 매수해야지부터 또 달려가지고 또 끝까지 500억대 근처로 해서 하루 종일 순매수 기조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뭐 막판에 뭐 좀 들어왔는데, 이거는 크게 움직인 게 아니라 약간 거의 뭐 보합,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정도로 보시고요. 기관들이 조금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바닥에서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투신이 34억 매도한 게 더 셀 겁니다. 어쨌든 오늘도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구간, 지금 4일째 개인들이 지금 4일째 지금 잡고 있어요. 920억, 1295억, 405억, 451억. 이 개인들이 4일째 사니까 그동안 그 전까지 투신들이 강하게 매수해오던 거를 지금 멈칫멈칫한 구간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되면은 향후에 투신들은 어떤 전략을 취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이 사는 끝자락에, 개인들이 많이 사면은 증시가 불안불안한 위치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끝자락에 투신들은 방어하기 위해, 자기들이 밑에 또 끌어오면서 사온 물량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인과 투신이 동시에 매수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전환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게 찍히는 날부터. 그러면서 흔든 시장을 방어하는 거죠, 투신은. 그러니까 흔드는 게 한 차례 올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그 흔드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흔들었고요. 나머지는 오늘 테마가 좀 강하게 두 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조금 강한 쪽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는, 그리고 또 개별적인 아무 테마도, 그 두 개의 테마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개별 종목들도 같이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흔드는 과정들이 하루 이틀 정도 더 지나가고 나서 투신들이 같이 매수에 동참해주고, 그때부터 개인들이 올라갈 때 매도하는 날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증시는 올라가고 개인들이 안도감에 매도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죠. 가장 큰 비중을 코스닥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바이오의 전체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이 60일 위에서 조정받고 다시 달릴 때는 바이오를 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북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바이오가 같이 받쳐주지 않으면 시장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중이 큰 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오늘만 봐도, 나노스의 한 종목만 봐도 나노스가 지금 오늘 15%, 16%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기 직전에 첫 타이밍에서 30분 단위, 지금 30분 단위로 과열 지켜가지고 30분 단위로 지금 체결이 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 순간적으로 빠진 퍼센트가 한 번에 11%가 빠졌어요. 약 10%라고 보고 10%가 한 방에 빠졌는데, 그 당시 코스닥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코스닥의 흐름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때네요. 여기. 자, 9시 30분에 정확히 이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분봉상에. 자, 갑자기 9시 30분에 장대 음봉이 나온 것은 분명하게 나노스의 거의 독보적인 영향이었죠. 이때 빠진 것은 817.5에서 815.5 정도로 보면 약 2포인트. 뭐예요? 나노스가 10% 빠지면 코스닥은 지금 2포인트 정도 내려왔다. 나노스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죠. 하물며 지금 시가총액이 약 5조 원대인 나노스의 역할이 이 정도인데, 바이오 섹터를 합치면은 수십조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십조 원의 흐름이
코스닥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겠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신라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재반한 뭐 중형주급 이상의 바이오 종목들이 동시에 일제히 어떤 흐름을 만든다면 나노스의 역할보다는 더 큰, 한참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파동을 기다려야 되고, 어차피 코스닥이 더 갈 거라고 본다면 바이오를 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가 될 건지는 지금부터 파악을 해서 잡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지금 대북주들은 열심히 철강주 순환을 하고 있잖아요. 금요일에 주간 마감 방송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환을 하고 있어요. 철강, 그 다음에 사료 비료, 또 오늘도 사료 비료, 그 다음에 평화공원, 개성공단, 금강산, 그 다음에 조림서, 그 다음에 또 철강철도 다 합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요? 아스팔트 시멘트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유해 발굴도 있었죠. 광물자원 금요일에 티플렉스 있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눠서 지금 순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바이오가 지금 안 껴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이오가 안 껴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북한 쪽에서 큰 테마가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즉 북한이 한 국가가 발전을 해야 하는 그 기간 산업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지금 움직이는 그 섹터만 움직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런 큰 테마가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들을 계속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국가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60년대, 70년대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그럴 때 건설 쪽 붐이 일어났을 것이고 중간중간에 뭐 IT 혁명도 일어났을 것이고 그쵸? 계속 역사적으로 IT도 버블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으로도 크게 성장을 했었고 등등 모든 종목이 사실은 한 국가가 형성하는데 테마를 만든다면 사실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즉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바이오 쪽도 의료 지원을 기본으로 사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진정한 대북주는 사실 바이오에서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료, 제약, 바이오. 14일에 뭐가 내정돼 있냐면요. 9월 14일에 예정된 뉴스를 보시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북한 뭐가 형성되냐 의료 쪽으로 국립암센터에서 북한 의료에 대한 의생명과학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4일에 그 시기가 뭐예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기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마치고 봄파동이 나올 때 시장 바이오 종목을 끌고 가지 않으면 시장이 안정화될 수 없다, 좀 강하게 갈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14일에 해당된 그 의생명과학 포럼 북한 의료에 대한 거예요. 내용이 그것을 기점으로 뭔가 같이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추 타이밍이 조금 맞아요. 14일이면 금요일인데 그때까지 조정을 거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좀 잠재우고 매도를 좀 나오게 하면서 바이오 쪽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또 부각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대북 섹터, 그러니까 의료 지원 쪽으로 한 번 더 부각을 강하게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오가 사실 대북주로 엮였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대북주 하면은 사실 바이오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한번 그 의료 지원 한번 나왔는데 약했어요. 지금은 현재 주목받고 있는 대북 섹터가 대북주다라고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 파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은 평화적인 흐름은 지금 대세예요. 어쨌든 대세로 가고 있는 건데 이 파동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향후 시장과 함께 주목을 받을 섹터는 의료, 바이오, 제약 이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폭발할 것이다.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강한 장세. 사람이 먼저죠. 북한 뭐 개발을 하던 뭐 철도 개발을 하던 뭐 도로를 확충을 하든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을 개발을 하든 간에 먼저 사람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의료 지원의 얘기부터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준비 작업들을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금 개인들 또 대북주들 지금 고점 따라가는 것에 또 지금 쏠리고 있어요. 몇 달 전에 경험하셨듯 지금 또 그쪽으로 주목을 또 개인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돈을 더 가져오고 있어요. 또 매수세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들이 돈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쪽을 주목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쪽이 또 지금의 바이오가 될 겁니다. 계속 돌고 돕니다. 돈은 한정된 자원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또 고점에 매수하고 있는 쪽에 또 달려들지 마시고 그렇게 될 종목에 미리 선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또다시 그 대북주 이번에 고점에서 그냥 갖고 한 달 동안에 50%씩 평균적으로 빠지는 거 경험하신 분들 또 그런 경험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내용이 약간 흐름이 바뀌었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빠지는 것을 좀 피하려면은 지금 차라리 그러니까 뜰 것으로 예상된 쪽으로 계속 자금을 모아가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의 주도주를 말씀드리자면은 아침부터는 갑작스럽게 사실 예정된 건 아니잖아요. 메르스가 갑자기 주말 사이에 부각이 되면서 메르스 관련주들이 그냥 난데없이 날려버렸는데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주도 테마가 형성이 됐어요. 그거 말고는 대북주인데 또 대북주 중에서도 돌고 돌면서 지금 사료 쪽이 또 한번 부각이 됐고 대유 조비경농, 그 다음에 시멘트 쪽, 아스팔트 쪽 아직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성신양이가 조금 움직였어요. 그리고 광물자원 쪽에서 좀 더 연속적인 흐름. 금요일에는 티플렉스가 강했다면 오늘은 포스코 엠텍, 한국내화가 주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골고루 평화공원 쪽도 골고루 어느 정도 아난티 같은 거 좀 움직여줬고요. 약간 순환장세인데 이제 어떤 섹터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각 섹터에서 종목이 순환하고 있는 것도 포착이 될 수가 있어요. 거의 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종목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한국내화는 굉장히 강했지만 굉장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까지도 끌고 간다. 즉 기존의 세력들이 진입했던 거 이제 하나둘씩 자기 자리를 잡아간다. 자기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작업을 해놨어요. 그 종목을 다시 치료하러 오는 시기다. 근데 그 자리 잡는 날짜가 다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서 지금 뭐 저거 못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옮기지 마시고 차라리 대북 섹터 중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몇 개 선택해서 그거 잡아가고 그게 봄파동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물론 지금 가고 있는 게 더 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언제 그 흐름이 꺾이고 또 그 돈이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옮겨올지 모릅니다. 계속 지금 사실 한국내화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티플렉스가 그 전날과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이건산업 올라갈 때 그 전날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지금 전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특별하게 이게 폭발하겠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언제 가지?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을 겁니다. 티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건 대체 언제 가지? 그쵸? 대체 언제 가지? 라는 모습이 좀 더 강했죠. 오늘 한국내화? 아니 이거 대체 이거 갈까? 이거 대체 언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튀어오른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힘은 살아있지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것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조금 더 매집이 잘 돼 있고 조금 더 기대감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앞으로 향후 더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더 재무가 좋고 막 이런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다 할 수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다 해요. 그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적으면 한 개 아니면 많으면 뭐 그래봤자 해봤자 서너 개죠. 평균적으로 두세 개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선별해서 갖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계속 옮겨가면요 계속 엇박자 탈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본업도 하셔야 되잖아요. 직장인분들 다른 거 뭐 회의도 있으실 거고 외근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또 계속 해야 될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면서 아직 주목받지 못한 쪽에 대북주만큼은 완전히 단타 스캘핑 할 거 아니라면 대북주만큼이라도 폭발할 수 있을 만한 거 모아가세요. 그게 더 현명합니다. 사인 있을 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인 놓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냈는데 사실 오늘 한 2시에 처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침 9시에 한번 신경 쓰고 나 일이 너무 바빠서 외근 있고 막 운전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2시에 볼 수 있는데 매수 사인 잠깐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단가 비교해서 이거 좀 그런 것들 위주로 크게 폭발하지 않았다면 큰 차이 없는 수준이라면 그런 것들 위주로 모아가면 되죠. 그런 전략으로 좀 갖고 차분히 조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달리는 종목 많다고 거기에 쫓아 들어가는 매매는 사실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게 대응이 가능하신 수준에서만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자금이 넉넉한 개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매매를 지속해왔던 개인들이라면 사실 지금 현금이 넉넉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4월부터 8월, 길게는 2월부터 8월까지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는데 사실 그때까지 매매를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면 현금이 넉넉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넉넉하면 거짓말이죠. 다 잘랐거나 큰 손실 보고 잘랐거나 뭐 이런 것들일 겁니다. 넉넉할 수 없습니다. 그 넉넉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무리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매매를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풀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냥 어느 정도 60일선에 올라왔기만 했지 본격적으로 가지는 않아요. 폭발력 있게 이때처럼 가지는 않습니다. 그쵸?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이오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금 더 시야를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또 글로벌 악재가 또 갑자기 터지면서 또 한번 강하게 눌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그런 악재 없이 그냥 강하게 한번 치고 달리면서 바이오 장세 제대로 한번 일어나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신고 가고 뭐 이런 난리치는 장세가 한번 올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길게 보자고요. 앞으로 몇 달 후로 내년 흐름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의 주가들은 사실 다 지나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있는 한 달 전인가 한 2주 전인가 하여튼 그때 지금 이 주가는 앞으로 이 주가가 아니다. 뭐 여기서 더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나중에 열어놓고 보면은 그때가 사실 다가 아니었네. 지금 그때 분명히 3, 4천원에서 2천원대 막 빠져서 이제 이거 어떡하냐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7, 8천원 막 이렇게 가있네. 아차 언제 이렇게 왔지? 언제 이거 이렇게 올랐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보고 길게 한번 당겨 놓고 보세요. 아무 종목이나 재룡전기를 지금 보더라도 쫙 길게 한번 보세요. 쫙 길게. 이 시기에 정말 이거 물려서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만약에 물린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이 시기에 이거 어떻게 근데 그 시기엔 모르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평생 올까? 만약에 여기 가격에 갖고 있었어요. 이건 중기로 들어갔는데 이거 평생 올라나? 6천원대가 평생 올까? 나 모르겠다. 큰일났다 이거. 망했네. 지금 얼마까지 2만원까지 갔었어요. 물론 4월달에 대북주 파동에 물론 지금 2만원에 잡았으면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금 오버페이스로 잡은 것이 아니라면
그 흐름에 이 종목의 가치와 너무나 동떨어진 가격에서 잡아두지 않았다면 사실은 다 어떤 흐름에 의해서, 강해진 흐름에 의해서 딱 며칠이면 끝납니다. 며칠이면 끝나요. 성창오토텍을 예시로 들었는데 오늘 뭐 12,950까지 24% 갔어요. 단 고점까지 며칠,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틀, 2, 3일이면 끝나요. 50% 파동 이틀이면 나옵니다. 8개월 하락하고 이틀이면 그 8개월 그 고점까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주식이 이래요. 올라갈 때 폭발적이고 내려가는 건 질질 오랫동안 끕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끄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주식 가치대로 짧게 N자 파동 그리고 바로 가느냐, 아니면 한두 달 가느냐, 두세 달 가느냐, 이것처럼 8개월 가느냐, 다양하게 가는데 그것은 지나가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 종목별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세력이 매집이 풀리지 않았다면 다시 이렇게 자기 종목 치료하러 급반등해서 올라온다. 언제? 개인들이 포기하고 다른 고점 종목으로 이동하는 순간, 이동하는 것이 누적된 순간. 아, 이거 8개월 하락했는데 나 도저히 이거는 안 갈 것 같다. 이거 3년 동안 하락할 것 같아. 나 그냥 8개월 보유했지만 자르고 지금 막 활발하게 점프업 쭉 어제 상한가 갔다가 지금 오늘도 막 달리고 있는 거, 이거로 그냥 교체해야겠다, 이게 더 가겠다 싶어서 다들 옮긴 순간부터 자리를 잡고 폭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내 좀 해주세요. 지금 시기는 그렇게 조금 종목들이 이렇게 지지부진 음봉파동 거치더라도 이것도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더라도 조만간 다시 폭발하고 거래 터지면서 금방 바뀌어요. 그럴 수 있는 시기고, 종목이 원래 그래요. 주식이 세력파동이라는 게. 단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 그런 대형주들은 이런 재미가 없어요. 그런 파동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주주가 많이 대량으로, 주주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시가총액 크고 묵직하고 대형주, 이런 것들은 사실 폭발할 수 있는 파동이,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거고, 주주 구성이 그나마 조금 단조롭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크게 매집이 돼 있고 시가총액, 자산 가치, 주식 가치 대비 낮고, 이런 것들, 유통물량이 조금 많이 풀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호가창을 보니까 와, 이거 누군가는 강하게 쥐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데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실적이나 재료들이 앞으로 펼쳐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잡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 하루에 10% 20%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갈 때는 또 반대로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가고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추세 잡고 갈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들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묻어가세요. 바로 가는 것도 있잖아요. 늦게 가는 것도 있고. 지금은 모든 종목의 지금 가격은 걱정할 때가 아닌 겁니다. 물론 매집이 풀려서 와, 대주주 매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세력들이 매집을 한 200만 주 한 것 같은데 그 200만 주 중에 150만 주 이상이 풀려버린 것 같아. 이런 것들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손실이 크더라도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현명한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야를 좀 넓게 보도록 해주세요. 지금 시기에는 특히 더. 자, 요 정도로 마치고 수급 잠깐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시네요. 항상 말만 하면 내시네. 자, 볼까요? 수급하면 어디 갔지? 오늘의 주도 테마,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 메르스와 대북주들 종목들 중에서 순환하고 있고, 아직까지 건설 토목 쪽은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어요. 건설 토목하고 주파수. 자, 지금 금요일날 정리를 쭉 해드렸잖아요. 동영상에서 그때 한번 한글 파일에서 정리해드렸죠. 자, 아직도 키맞추기 파동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대북 섹터. 건설 토목 아직 오늘 태영건설이나 동신건설 일어났다고 하지만 주도할 남광토건 움직였다고 하지만, 남한토건이었나요? 움직였다고 하지만 남광토건 조금 더 강했던 것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남광토건은 물론 강했는데 이 정도로 약합니다. 상한가가 없잖아요. 일단 대유가 사료 쪽에서는 좀 강했지만
건설 토목은 아직 약해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아스팔트 시멘트 쪽은 갈 길이 많습니다. 아직 키맞추기 남아있어요. 그리고 주파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물류는 약하다고 봤는데 오늘 국보나 여러가지 물류 종목들이 조금 자리 잡는 거 보니까 물류도 관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 원전, 광물자원이 오늘 2차 파동이 났죠. 포스코, 엠텍, 한국내와 넘어가고요. 그냥 평화공원 쪽 아직 갈 종목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평화공원,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원조대북 등등. 그러고 나서 진짜 배기는 의료지원, 제약, 바이오 쪽에 있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최소 14일 기점으로 일정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거치게 움직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대북 파동은, 북한과 관련된 파동은 좀 장기적이에요. 지금 중장기적인 흐름입니다. 꽤 오래, 단발성 재료가 아니잖아요. 꽤 오랜 기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배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전략을 짜서, 물론 여기서 또 조림 쪽도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조림 사업. 유해 발굴은 뭐 거의 지금 많이 죽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좀 먼저 우선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보시고, 주파수 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지금 오늘 제일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아직 끼가 FR텍도 있지만 RFH 하시는 계속 가잖아요. 대한광통신도 있고 하지만 뭐 이루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해서 지금 뭐 조정을 거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원전으로 따지면 뭐가 있어요? 우리기술, 우리비텍 전통적으로 보시고요. 물류 쪽으로 보면은 이제 동방, 3일 이런 거 보실 수 있겠고, 아스팔트, MPK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저기 시멘트 쪽으로 오늘 성신령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 쪽으로 또 한일 현대시멘트 아직 멀었죠. 아스팔트 쪽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아스팔트 시멘트를 통합으로 보죠. 통합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쌍용양에도 성신령에 더 갈 수 있겠고 등등 있어요. 잘 살펴보면 여러가지 나옵니다. 한국 석유, 건설토목은 금요일에 말씀드렸고, 여기는 여기는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조림사업, 이건 사람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 얘는 일단 1차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거 말고도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아직까지 한 파동 키가 강하게 제대로 된 주도주가 나오지 않은 것들 보시고요. 광물자원도 연속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갈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나온 거 진짜 일주일 전에 아직 안 간 거라고 말씀드린 거 더 폭발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 중에 센 것들 잘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배기 의료파동, 의료제약 쭉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개인들이 매수를 연속적으로 4일 잡았으니까 그거 흔들고 올라가면서 매도가 나오는 날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걸 미리 잡는 관점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